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잔치국수는 먹으셨나요? 네, 오늘 아주 기쁜 날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고, 예,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장수봉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즐겁게 듣겠습니다. 명확한 논평 기다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홍정님, 빨리 나오세요. 어, 예, 10분에서 15분 사이, 예, 15분에서 10분, 15분 사이 키겠습니다. 오두방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그 썸네일에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예, 이렇더라 방송 24년 10월 17일 방송 한동훈 대표 시대 개막 최악의 선거 조건에서 한동훈 보궐선거 압승 한동훈 대표의 진심에 유권자들 화답했다. 저는 뭐 이번 선거를 이긴 거는 뭐 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하나 이유. 이 이유밖에는 뭐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그냥 한동훈이다. 한동훈 때문에 이겼다. 뭐 딴 이유를 도저히 네, 찾으려고 그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동훈 때문에 이겼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정희님 안녕하세요. 와인 한잔 했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같은 날은 또 와인으로 축하할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슨 뭐 언론에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그거는 다 그냥 결과 나오고 그냥 갖다 붙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길 조건이 뭐가 있었어요? 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질 조건은 많았지만 이길 조건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당선이 되는지, 금정구에서 왜 당선될 확률이 높은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아니, 오늘 패널들이요, 어제 제 방송을 봤는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대? 제 방송하고 똑같은 얘기를, 어제 제가 방송한 얘기하고 다 똑같은 얘기를 우파 패널들이 나와갖고 하는 거 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리마인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성국 TV가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초를 친 게 고성국 TV 같아요. 고성국 씨인데, 제가 얘기를 갖다 들어보면, 고성국 씨가 부산에 와갖고 그냥 투표 우리 지자 선거 지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선거 지자 아니 누구 좋으라고죠. 고성국 생각에는 선거를 지면 그냥 한동훈을 내쫓을 명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선거 지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성국하고 관련된 얘기를 갖다가 또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왜 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왜 우파들은 단일화가 안 될까? 이런 얘기 제가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이 교육감, 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 좌파들은 단일화 해갖고 한 명을 딱 냈는데, 왜 우파는 또 조전혁을 세워놓고, 왜 또 윤호상이라는 듣보잡이 나와갖고,
이 사람이 한 5% 정도 지지율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그런데 끝까지 사퇴를 안 하고 끝까지 가더라. 그렇게 해서 그 윤호상 절대 우리 그 뭐야 정치계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잘라야 된다. 뭐 교육감이 됐건 정계가 됐건 뭐 교육감은 정치인하고 좀 다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졌습니다. 정근식이 범죄당이 됐다. 사실 뭐 이건 당은 없는데 우리가 뭐 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게 뭐 안 보입니까?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졌느냐? 조전혁이 왜 졌느냐? 그 이제 패인을 갖다가 이렇게요. 자, 정근식 그 범죄당 50.26%, 조전혁이 45.95%. 만약에 여기다가 5%를 더했으면 이겼죠. 걔가 몇 표를 얻었는지는 모르겠네. 이 친구, 윤호상이라는 친구가 몇 표를 얻었으면. 근데 역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유도 있지만 100% 단일화를 못하고 이렇게 윤호상이 고춧가루 뿌린 이유도 있지만 또 일설에 의하면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 오늘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좀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조전혁이요. 어디 나와갖고 얘기를 했느냐? 고성국 TV 나와갖고 얘기를 했대. 자기 뽑아달라고 고성국 TV 나와갖고 하소연을 했다는 거야. 어? 아니, 이 조현혁 씨도, 그러니까 역시, 조현혁도, 이게 수구 세력인 거야. 아니, 고를 데가 없어갖고, 그래, 고성국 TV를 나가갖고, 인터뷰를 합니까? 자기 뽑아달라고 하소연을 합니까? 아이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전혁 씨도. 그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아니,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 어벤져스에 나와갖고 조전혁이 우리 선거해달라고 뽑아달라고 서울시 교육감 그랬으면은 예, 그랬으면 당선이 될 수도 있었겠지. 예? 아니 근데 조전혁이 정말 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감이 없으니까 떨어져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선거감이 없어갖고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2년 그래도 다행이에요. 4년이 아니라서 2년 하고서 아이고, 제가 요새 약간 무리를 했더니만은 약간 감기 기운이 약간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전혁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판세를 읽을 줄 몰라 갖고요. 교육감이 된들 뭘 제대로 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뭐야 고성국 TV가 갖고 하소연을 한 자기 뽑아달라고 그런 게 패착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고성국이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김홍정님 지금 잔치국수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잔치국수 먹으면서 방송 보면서 예. 제 것까지 맛있게 드세요. 여긴 잔치국수 하는 집이 없어. 블루마운틴님, 악재만 있었죠. 주봉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거 후에도 고성국이 한동훈 퇴진운동 한다고 했대요. 미친 고땡땡.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크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제가 한 통영 방송에서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오늘도 뭐 김지연이 나와서 한동훈을 까대고 또 홍준표가 나와서 까대고 뭐 그렇게 뭐 이제 전통적으로 김건희를 빨아대는 쫄개들이 있잖아요. 예. 했는데 정말 권성동이 또 나와서 빨아대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퇴출돼야 될 사람들이죠. 정말
정세를 갖다가 너무 못 읽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의 제 얘기, 오두막 인사이드 뉴스에도 나온 거, 조전혁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감각이 없어갖고 어떻게 선거라는 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한동훈의 어떤 그런 지략처럼 판세를 정확히 읽고, 지금은 민심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 이 전략을 정확히 세워갖고 이게 딱, 해야 이게 당선이 되는 거지. 그렇게 여기 될 거가 뭐 하고 뭐 수구 세력이라서 뽑아줄 것 같아 갖고 하면 돼. 아니, 거기 나간 고성국 TV를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 실적으로 고성국이 뭐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고성국 방송 보세요. 클릭 수가요. 10만도 안 넘어가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100만이 있는데 어떻게 10만이 안 넘어갑니까? 방송하면? 너무 웃깁니다. 인사이트도 똑같죠. 예. 인사이트 뭐 그렇게 인원이 인사이트 지금 얼마 될까요? 한 30만 될까? 인사이트? KNL이 뭐 한 60만 되나? 그래 60만 정도 되겠죠. 한 50 몇만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면 요즘은 가영석이 무슨 부동산 강의 계속 하잖아요. 댓글도 없어, 이제는. 그냥 너는 원래 그런 애니까 그냥 그렇게 놀아라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써. 여러분, 정치인과 연예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세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그나마 분노해 주는 것도 관심이 있어서 분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분노를 넘어갔고,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무관심이죠. 그러면 그냥 탄핵이죠. 뭐 탄핵을 당해도 내일 아닌 것처럼 그냥 강 건너 불구경 무관심하게 있으면 그냥 탄핵 아닙니까? 근데 용산이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아니 정말 저도 하는 얘기를 갖다가 왜 용산이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무관심을 받는 순간에 그냥 탄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용산은 편치 않을 것 같아. 용산이 아직 깨닫지를 못해 갖고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한통역 방송에서 차분히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더라 방송 24년 10월 17일 한동훈 대표 시대겸 최악의 선거 조건에서 한동훈 보궐선거 압승했다. 한동훈 대표의 진심에 유권자들이 화답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선거에서 악재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냥 이상하게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왜 난리를 치죠? 윤석열, 김건희 씨는 그게 뭐 특별한 달란트가 있나요? 우리가 총선 전에도 무슨 의료 개혁을 갖다가 한다고 그래갖고 3개월 전에 난리를 쳐갖고 폭망하게 만들고 또 뭐 호주 대사 뭐 해갖고 또 2주 동안 질질 끌다가 폭망하고 황상무 일주일 끌다가 폭망하고 뭐 대파 흔들다가 폭망하고 정말 이게 폭망한 게 뭐 한두 개입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았잖아요. 이 재보선 선거 할 때도 아니 없던 김대남이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예? 김대남이 무슨 공공기관의 보험에서 감사로 갔다 그거부터 시작해 갖고 줄줄이 용산의 십상시들 김건희 라인에 7명의 십상시가 있다. 그 얘기부터 해 갖고 최악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명태균 씨 아니었습니까? 온갖 카톡이 까지고 완전 난리 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거는 오히려 그냥 지는 게 당연한 거고, 금정구 선거를 볼 때 지는 게 당연한 거고, 이기는 게 아주 획기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겨도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그냥 간신히 이긴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보세요. 부산금정구 61 대 38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뭐 한 23% 정도 차이 난 거잖아요. 그죠? 22%? 22%. 그렇게 완전 압승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5%, 7%만 차이가 나도 많이 차이 났다. 10% 차이 나도 많이 차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완전히 22%.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뭐야 보궐선거에서 그 총선 전에 왜 보궐선거 한번 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진 게 15% 차이로 졌거든요. 그 15% 차이로 진 것도 완전히 압도적으로 졌다. 그래서 그 여파로 결국 김기현 대표가 물러서지 않았습니까? 예. 무슨 뭐 쇄신을 하니 뭐니 하다가 결국은 뭐 그 쇄신이 김기현이 얘기하는 쇄신이 뭐예요? 이준석하고 뒷거래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밝혀지는 바람에 김기현이 그냥 그 당사에서 사표도 못 내고 그냥 SNS로 사표를 낼 정도로 그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15%만 차이가 나도 정말 그런 상황인데 22%를 거꾸로 압승을 했단 말이야, 한동훈이. 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한동훈이 정확하게 봤다. 지금의 현실, 지금의 상황을 갖다가 정확하게 봤다. 이렇게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그 언론에서는 결국은 뭐 그 국힘이 가져갈 거 인천하고 부산하고 가져갔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가져갈 거 뭐 곡성하고 영광하고 가져가자는, 그러니까 2대2 뭐 해서 무승부다. 굳이 무승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승부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지금 국힘은 이길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뭐야 뭐 온갖 그 명태균이 완전히 피크를 쳤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뭐 그 후보 때부터 대통령 후보 때부터 그 물고 늘어져 갖고 완전히 뭐 난리가 나고, 더군다나 월요일 날 수요일이 선거 날인데 월요일 날까진 카톡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이고 명 선생님을 갖다 내가 제일 의지하고 뭐 용서해 주시고 뭐 우리 오빠가 뭐 뭘 몰라서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정말 그게 그 오빠가 지금 뭐 친오빠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그 스탠스가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대하는 김건희 여사의 그 스탠스 있잖아요. 그 마음.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용산에서는 그 명태균을 갖다가 뭐 "사기꾼이다. 허풍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사기꾼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이게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용산에서 그 반응하는 거하고 그 카톡의 내용을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용산이 지금 그 이렇게 돌려가기를 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식하고 이렇게 사기꾼한테 잘 속아 넘어간다. 이걸 갖다가 증명이라도 하듯이 용산에서 지금 그걸 그 증명해 주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는요, 뭐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사실. 특히 부산에서. 강화는 그런대로 그래도 참 강화는 뭐 그 뭐 안상수 있잖아요. 안상수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탈당해서 나와 갖고 무소속으로 나가 갖고 결국 뭐 득표도 별로 못하고 그냥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복당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복당은 없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복당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창수의 그 그냥 정치 생명이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냥 정치 생명을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뭐 본인이 스스로 안 나가니까 그냥 인위적으로라도 우리가 끊어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국힘에 발을 못 붙이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산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인천 박용철 이겼습니다. 50대 4, 이것도 좀 차이가 나죠. 예, 50대 4. 이것도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왜 괜찮았냐면 지금 인천의 국회의원들은요. 2명 빼고 그러니까 지역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인천에? 그 두 군데 빼고는 다 지금 범죄당이에요. 예. 2명 빼고 다 범죄당이라고. 그런 그 열악한 상황에서 아무리 이 강화가 뭐 "보수의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똑같은 거지 뭐. 이스라엘이 아랍으로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 아랍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인천 강화도 똑같습니다. 예. 다 지역구 그가 다 민주당. 민주당 의원이라는 건 뭐죠? 다 민주당 찍었으니까 민주당 의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천에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박영철이 이겼다. 무려 8% 이상 차이로 우리 그 국힘 후보가 이겼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전남으로 한번 가볼까요? 왜 이게 무승부가 아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전남에서 그래도 두 석을 갖다가 갖고 오지 않았느냐. 범죄당에서 아이고 천만의 말씀. 이걸 잘 분석을 해보세요. 예. 이거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 뭐 이런 뭐 그 심지어는 뭐 채널 A나 이런 데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왜? 그 나름대로 왜 그렇게 좀 뭐 MBA나 채널 A나 뭐 연합뉴스나 이런 데는 그래도 큰 기관이니까 괜히 치우쳐서 얘기했다가 뭐라고 한마디 들을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전남 영광을 이게 제일 지금 핫한 지역, 왜 이게 핫한 지역입니까? 조국이 한 달 동안 거기 그 집을 얻어갖고 숙식을 하면서 지냈던 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지금 뭐 국회의원이 뭐죠? 뭐 9명인가 10명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조국당이 12명이든가 어쨌든 간에 뭐 거의 전원이 그 영광에 살다시피 해갖고 했는데 조국당은 3등 했어요. 26%. 그럼 얘가 누구냐? 이석하가 조국당이 아닙니다. 이석하는 그 뭐죠? 그 뭐야? 그 뭐 동네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런 정의당? 정의당인가? 이석하가? 예. 거기가 2등을 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뭡니까? 이 선거 이겼다고 이재명이 절대 좋아할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전남이 어떤 데입니까? 예. 전남은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 전라공화국의 핵심이 전라남도 아닌가요? 전라북도보다 전라남도가 더 센 데 아닌가요? 예. 그런데 거기서 과반을 못 넘고 이 41%를 했다? 아, 참 제3당에도 밀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웃지를 못해요. 자, 제가 어제 그 설명을 했죠. 예. 저희가 원래는 그 뭐 부산에 내려가야죠. 영광에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되는데 뭐죠? 이재명이 현재 일주일에 두세 번은 법정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인터뷰를 했다. 내가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부산 사람들이 지금 그 여당이 우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힘 우세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보수당의 유권자들이 실망을 해갖고 김건희에 실망하고 윤석열에 실망하고 에이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차라리 이렇게 되느니 딴 당을 찍고 말지. 이렇게 나와야 이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음. 거기가 뭐 전통적인 개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개딸들이 뭐 귀합을 해봐야 얼마나 귀합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에 그 보수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신을 빡 차리면서 아참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이 범죄자 이재명 법원에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가고 재판받는 혐의가 지금 뭐 12개 정도 되는 그런 범죄당을 갖다가 찍을 수는 없지.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꾸로 이게 찍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나와서 법원에서 인터뷰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선거 끝났잖아요. 결과 나왔잖아요. 이게 오늘 인터뷰한 겁니다.
자, 기자들이 한동훈 대표 이번 선거 결과 당정 쇄신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해석했는데,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재명 이번 선거 결과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후보들 다 선전했고 또 전통적으로 또 여당 강세 지역은 여당 강세가 그대로 나타냈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도 승리에 대해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여당과 정부도 일신해서 우리 국민 뜻이 어디로 있는지 잘 새기고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얼굴 표정을 보세요. 얼굴 표정이 이게 편한 표정이 아니죠. 완전히 지금 무슨 뭐 씁쓸해 갖고 완전히 그 미역국 먹은 그런 표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남 지역에서 이기긴 이겼지만 진보당 예. 감사합니다. 예. 최봉선이 예. 진보당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지만 그게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여기 지금 전남 영광에서 자기가 그렇게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과반을 못 넘었다는 거야. 41%밖에 안 됐다는 거야. 오히려 진보당에서 30% 이상 갖고 갔다는 거지. 뭐 조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이 속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 왜냐하면 이 쉽게 해서 전라공화국에서 이재명을 갖다 지금 버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버리고 이석화. 아니 이 전남 영광이나 전남 곡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례적으로 보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70%, 80% 정도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뭐 광주광역시 같으면은 90% 나와야 정상이고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뭐 80%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반타작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41%밖에 지금 못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결국은 이 전라공화국에서 버렸다. 이재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새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 진보당이 더 낫겠구나. 진보당. 조국당은 뭐 끼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 분석은 아마 저희보다 민주당에서 더 심각하게 정확히 분석을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은 위기다. 이재명이 위기라는 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일한 방법 하나밖에 없죠. 결국은 탄핵으로 들어가는 거. 예. 지금 이제 점점 환경이 그것밖에 없어요. 예.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탄핵에 목숨을 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환경이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 이후에 그러면 각 사람이 그 과제가 뭐냐, 그 미션이 뭐냐. 자, 한동훈 대표는 이제 대통령 독대를 앞두고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 게 최고의 미션이다. 이재명 대표는 11월에 일단 1심 선고 두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선거법 위반하고 위중교사. 그거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죠? 불복하고 도저히 내가 이거 분명히 뭐 거의 99% 형이 그냥 피선거권 박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탄핵 국면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재명의 상황이 되고 조국은 뭡니까? 조국은 괜히 그 겉멋이 들려갖고 제가 한번 껴야겠다고 하다가 결국 뭐 한 달 동안 해갖고 우리가 모든 의원들이 영광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25%. 예. 완전 박살났죠. 그러니까 조국도 이게 전라도에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지. 정말 이 조국의 내로남불은 뭐 너무 유명합니다. 예. 조국이 뭐라고 그랬느냐 선거 전에 자 금정구라는 곳이 지금까지 국힘의 텃밭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 후보가 이기게 되면 당장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이 또 뭐라고 그랬느냐? 뭐 김건희 여사 뭐 자제를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이 가만히 두겠느냐? 너는 잘려 나갈 거다. 이제 선거에서 이제 지기만 해봐라. 금정부 지기만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조국이거든요. 근데 지기는 누가 졌습니까? 한동훈은 이기고 조국은 졌잖아. 그럼 뭐야? 이 논리대로 되면 조국이 사퇴해야지. 예?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조국이 슬그머니 또 꼬리를 내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버티고 있습니다. 뭐 절대 언급을 안 합니다. 자기가 뭐 대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조정임, 예, 조국은 깍두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괜히 뭐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고 여기저기 끼는데 낄수록 결국은 조국만 손해다. 반짝반짝 작을면이 선생님 늦었네요. 오늘 괜히 제가 기분이 좋아서 TV 패널들이 뭐라 변명하나 되었어요. 오늘 한 대표님 너무 당당한 모습. 새삼 한동훈 대표가 우리 보수의 대표라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이 내일은 우선 예, 어쨌든 간에 그 한동훈 대표가 힘을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힘을 얻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가 항상 그 한통령을 강조하면서 한통령 채널을 만든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김어준 때문입니다. 김어준. 예?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그 김어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여론조사 너무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해놓고 만약에 여론몰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마치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면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또 우리는 또 그 아주 특이하게 여론조사를 갖고 또 후보를 정하잖아요. 제가 이거 그 뭐야 X라고 여러분 옛날에 아셨던 트위터 지금 X라고 부르죠. X에 떠 있는 거를 갖다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X는요 김어준의 그냥 놀이터입니다. 하루에도 뭐 열 몇 개씩 그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 자, 그 X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여론조사의 꽃이라고 김어준이 갖고 있는 여론조사 회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금정구의 단일화를 얘기하면서 단일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 이게 뭐야? 그 야당 단일화 후보가 46.5%, 그 다음에 국힘이 39.5%. 이게 도대체 몇 프로 차이입니까? 예? 7%. 7% 차이로 이긴다는 거야. 아니, 생각해 보세요. 7% 차이로 이긴다고, 그, 김어준이 그 여론조사를 갖다 발표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7% 차로 이기는 게 아니라 22% 차로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럼 뭐예요? 22%에 7%면은 29%가 거의 30% 차이 나는 거잖아요. 예측. 예측을 갖다가 30% 차이 나게 예측을 했다는 게 이게 여론조사 기관 맞습니까? 그걸 우리가 여론조사 기관으로 인정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거기 뭐 5% 차이 나는 것도 10% 차이 나는 것도 큰 문제가 있는데 30%가 차이가 나면 현실 뚜껑 열어본 거하고 사전에 여론조사한 거하고 30% 갭이 있다 그러면 그게 여론조사입니까? 예. 그게 여론조사예요? 아니면 여론 조작질이에요? 예. 우리가 정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한통령 방송을 왜 새로 채널을 만들었느냐? 대선 국면으로 가면 김어준이 이 짓을 할 거란 말이야. 분명히 이 짓을 할 겁니다. 아니, 구청장 선거에서도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김어준이 대선에서 그 짓 안 하겠습니까? 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총선할 때 봤잖아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 총선할 때 여론조사의 꽃에서, 그러니까 전체 여론조사 중에서 거의 50%를 갖다가 어디서 했느냐? 김어준의 꽃이라는 여론조사에서 낸 겁니다. 예? 뭐 220회인가를 했다고 그래요. 예. 제가 어느 패널한테 들었는데 김어준이 총선 동안에 한 여론조사가 뭐 220, 어마어마한 여론조사를 갖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국민들을 현혹해 갖고 근데 이게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왜 이게 현혹이 되죠? 사람들은 심리가 이렇잖아요. 내가 내 표가 사장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다 그러면 대세를 찍고 싶어 해. 아, 왜? 내 표를 갖다가 뭐 떨어질 사람을 갖다가 내가 왜 찍냐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게 대세인 것처럼 몰고 가면 대중은 또 대세에 이렇게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론 조작질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 명태균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녹취 나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과 홍준표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표가 홍준표보다 2%도 높게 그렇게 여론조사를 내세요. 이렇게 내 주의소 이렇게 해갖고 녹취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이렇게 몰린단 말이죠. 아, 보니까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더 미치네. 어, 그러면 우리가 뭐 내 표가 죽는 걸 싫어하니까 홍준표 찍는 것보다는 윤석열이 낫겠네 하고 윤석열로 모인다는 거야. 대중 심리가. 이런 조작질을 갖다 하는 게 김어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어준 채널이 지금 놀랍게도 166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동영 채널이 대선 국면 한 1년 동안 열심히 해갖고 15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져서 대선 국면에서 김어준하고 한번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맞짱을 한번 떠야 된다. 조작질 못하게. 그 목적으로 만든 게 한통령 채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골뱅이 하시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서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역시 김어준 실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조작질을 했다. 아니 30%가 차이가 나면 여론조사면 그건 저도 하겠네요. 예? 아니 30% 정도 차이 나도 아무렇지 않으면 그냥 뭐 아니 여론조사를 왜 해? 그냥 내가 찍어도 되겠다. 찍어도 몇 프로 찍어도 아니 찍어도 30% 이상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느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찍어도 어, 너무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이고 또 열받아서 얘기하는 중에 인터넷도 열받았네. 예, 갑자기 멈췄습니다, 영상이. 예. 하지만 그냥 가겠습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한동훈이 이번에 그 모든 여건이 다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2%라는 정말 엄청난 압승, 정말 누구도 예측 못한 그 압승을 갖다가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겁니다. 예. 아, 여러분이 또 수생글을 한번 읽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짝반짝 자을면님, 예, 곡성으로 가신답니다. 예. 한정혜님, 오늘은 기분 좋은 날입니다. 곡성부터 찾는 큰 정치인 한동훈 대표님, 블루마님 마사지를 심하게 한 거죠. 이건 마사지 정도가 아니라 조작질인 거죠. 예. 조정희님, 한동훈 대표 이거서 너무 기분 좋아요. 한동훈님 화이팅! 맞습니다. 한동훈도 구독자, 한통령도 구독자 팍팍 늘려요. 예, 감사합니다. 예, 팍팍팍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은 핵심이 이겁니다. 제가 마지막 그 6일째, 여섯 번째 내려갔을 때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에 부족한 점이 있다. 그걸 바꾸라고 여러분께서 저를 당대표로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개혁의 대상이 2조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임이 2조 심판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은 뭐냐? 결국 우리 내부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나보고 그 개혁을 시키라고 여러분이 63%라는 압도적으로 저를 당대표로 당선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개혁을 시키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당으로 정부로 이분들과 손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들어 바꿀 겁니다. 그러니 염려 마십시오. 지금의 선거에서는 오로지 금정의 발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6번 왔다고 했는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청장 선거에 당대표가 그렇게 많이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게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우리는 금정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 6시간인가? 4시간인가 6시간을 갖다가 그것도 걸어가 차 타고 유세한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 찍어주고 뭐 무릎 꿇고 또 얘기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한동훈 대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남은 미션이 뭐예요? 개혁하는 겁니다. 개혁. 예. 어떻게 국힘을 갖다가 개혁할 거냐?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개혁을 할 거냐? 예, 그겁니다.
그 얘기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 세력에 지금 정면으로 맞짱 뜨는 세력이 누구냐? 권성동, 홍준표, 김재원 이런 애들이 지금 한동훈에 맞서 갖고 그 뭐야 김건희를 열심히 빨아대고 있다. 그 얘기를 잠시 후 한동영 방송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10월 18일 금요일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화 이렇게 3일은 휴방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 돌아봤던 그 선교지의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합니다. 내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이 끝나면은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방송은 다음 주 수요일, 10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10분 이렇더라 방송 또 8시 10분에 한통영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고편.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정조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해야 한다.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주주 마지막 기회에 용산은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산이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한통영 방송에서 그 해답을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한동훈 대표는 국민만 보고 간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선이 됐으면 약간 좀 이렇게 물러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선되고 그 다음 날, 어제 발표나고 오늘 마침 목요일이라서 최고회의를 했습니다. 그 최고회의에서 더 강력하게 지금 개혁을 혁신, 개혁 이 얘기를 갖다가 무려 11번을 했습니다. 그 짧은 18분 동안의 연설 동안에 무려 11번을 갖다가 개혁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국민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려는 한동훈 대표의 그 진심, 그 진심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 자세한 얘기는 제가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강이 그 노벨 문학상을 탈해서 지금 한강 신드롬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13,000원짜리 책이 50만 원에 팔리고 9,900원짜리 70만 원에 팔리고 있다는데 아버지는 내 꿈을 이뤘다. 그래서 마을잔치 크게 열자라고 하는데 한강은 열지 마라. 이렇게 둘이서 티격태격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10월 12일 토요일 저녁 8시에 한강의 두 얼굴 갖고 한강의 에고 분석 우리가 받은 레슨은 이 내용은요. 한강의 무슨 5.18이나 뭐 골수자파 작가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강의 살아온 인생을 분석하고 특별히 채식주의자 이게 대표적인 작품 아닙니까? 이 채식주의자 내용을 갖다가 분석하고 한강이 지금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 인생이 과연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 1시간 15분 방송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참, 어제 회원 전용 방송 잘 봤습니다. 한강의 얼굴이 왜 그 모양일까? 내심 이상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더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비극적인 트라우마가 그녀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주었으니 인생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본인은 정작 좋아하지도 않는 듯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에는 행운이 있죠. 제가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강 작가의 삶은 13살부터 한강본인의 건강한 자아는 사라져버리고 상수 속의 자아로 평생을 고통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85세가 된 아버지 한승원은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라고 기뻐하며 마을잔치를 열려고 하지만 정작 평생 상처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한강은 마을잔치 열지 말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12일 토요일 특집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말 한강의 심정과 한강의 인생이 이해가 됩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노벨상 타거나 대통령이 되면 성공한 것일까요? 근본적으로 페르소나 속에서 살고 있는 상수 속의 자아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한번 그 1시간 15분짜리 방송을 보시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멤버십 방송인데 그 뭐야 멤버 그 한통령 방송이에요. 이렇더라 방송이 아니라 한통령 방송에서 한 겁니다. 멤버십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여러분은 또 성공의 어떤 그 비법을 또 알아가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브레인 포덕스님, 박보라님, 블루마운틴님, 오두막님, 장창환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 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시면 마그놀리아님 2회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믿음 1등급 브레인 포덕스 탁피디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일주일 동안 그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또 10만 원 이렇게 후원해 주신 브레인 보독신과 또 박보라님 5만 원 후원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마그놀리아님 슈퍼챗으로 5만 원 이렇게 슈퍼챗을 사주셔서 제가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이렇더라 채널. 예, 여러분이 써주신 그 채창의 글을 제가 다시 한번 나누고 이제 또 한통용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블루마운틴님 장동혁도 멋졌어요. 예. 장동혁이 그 울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선거 유세를 하면서 장동혁이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예, 나왔습니다. 한정혜님, 용산에서 어떻게 살릴까요? 택도 없지요. 그 얘기는 제가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용 방송에서 잘 설명해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이렇더라 방송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5분 후에 한통용 방송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